자, 이게 부자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확실히 제 계좌보다는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네요. 예금이 제일 많고 그에 못지않게 주식도 비중이 높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는 부자들의 속내, 부자들은 올해 비중을 줄일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의 정재원 기자입니다. 일반인보다 부자들이 더 돈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죠. 부자들의 올해 투자 계획과 재테크 성향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가 4월 중순에 발표됐는데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면 얼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들을 부자로 간주했습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이라는 건 집값을 포함하지 않은 현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하는 거라서 부자들의 실제 보유자산은 10억보다 많은데요. 이번 조사에서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은 평균 49%였으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부자들이 대략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20억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대치동 음마아파트 집값이 최근 28억 정도에 매매되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일반 대중보다 더 높았습니다. 부자들은 자산 120억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부자로 집계됐지만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자들도 많았던 거죠. 저는 사실 이 120억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와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반포 레미안 아파트에 살면서 성수동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엔비디아 1만 주와 10비트코인까지 보유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네요. 올해 부자들의 경기 전망과 투자 견해를 살펴보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연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부자들이 약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올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다른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실물 경기 악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 역시 올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부자들은 부동산 매수에 나서야 한다면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나 꼬마 빌딩을 매입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부자들의 코인 투자 현황은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는 영리치와 올드리치의 가치관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올드리치는 평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10%를 가상자산에 할애했지만 영리치는 무려 30%나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리치들은 가상자산을 일회적인 투기성 자산으로 바라보기보단 장기 적립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봤는데요.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자 중 적립투자에 나서고 있는 영리치 비율이 올드리치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또 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3종 이상의 코인에 투자하는 영리치 비율이 올드리치보다 2배 많았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영리치와 올드리치를 나누는 기준으로 40세를 설정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게리 에반스라는 분이 35세 미만은 코인에 긍정적이고 35세 이상은 코인에 부정적이란 말을 했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잘 반영된 것 같네요. 부자들은 일반 대중보다 채권 투자와 미술품 투자를 즐기는 성향을 이어오고 있죠. 채권 투자는 특유의 안정적인 수익 때문에 미술품 투자는 안정적이진 않지만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부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자의 43%가 채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약 3% 정도만 채권에 투자하는 일반인보다 16배나 높았는데요. 다만 영리치를 중심으로는 채권 투자보다 가상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 이 수치는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술품 투자의 경우 부자 투자자의 절반이 3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는데요. 미술품은 감정가가 들락날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절세가 가능하죠. 부자들의 주식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해외 주식 보유 비중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았는데요.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국장 비중이 높은 듯합니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연 250만 원이 넘을 경우 22%의 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부자가 테슬라에 5억을 투자해서 연 15% 수익을 봤으면 양도소득세만 1,600만 원을 내는 셈이죠. 이처럼 높은 세율을 피하려면 부자들은 국장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거죠. 금투세 때문에 논란은 있었지만 일단 현재로선 국장 투자에 대한 매매 차익 과세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까짓 세금 그냥 내고 말지, 국장에서 손해볼 바에 그냥 세금 떼이고 미장으로 수익률 높일래 라는 부자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영리치들 사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다만 요즘 미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올드리치들의 판단이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결혼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 리포트를 보면서 느낀 게 부자와 일반인은 보유한 자산 규모 차이는 있지만 투자에 대한 가치관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관에서만큼은 부자와 일반인 사이의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일단 부자들 중에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6%에 달해 27%의 일반 대중보다 높았는데요. 또 결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개인의 소득 수준을 중요시하는 일반인과 달리 부자들은 집안의 경제력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 비율은 일반인의 2.5배에 달했어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장인이 박찬호를 보고 야구는 잘해도 돈은 별로 못 번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당시 박찬호가 연봉 200억 정도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집안의 자산 규모를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자들의 독특한 결혼관을 계속 살펴보면요. 결혼 시에 부모의 지역 출신을 따지는 부자 비율은 일반인보다 15배나 높았고요. 결혼 관련 소비 항목에서도 일반인들은 웨딩 촬영, 혼수, 드레스 등 신랑, 신부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많았지만 부자들은 예물, 예단, 이바지 등 양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자들의 결혼이란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결혼이라기보단 집안 대 집안 행사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네요. 오늘은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훔쳐보고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자라고 항상 올바른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부의 방향성이 담겨있기 마련이죠. 자이언트 구독자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모두 부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